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사 2012년 3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4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삼상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은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전 자개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는 회전 자개 회전 방향 밑줄 그세요. 우리 이 삼상유도 전동기 그 아라고의 원판 실험 문제인데, 우리 그 원판이 있죠. 이렇게 원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자개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죠, 우리가. 자개를 갖다 이렇게 NS 해가지고 집어넣고요. 이 원판을 갖다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개를 회전시키고 자개에 의한 회전 방향에 의해서 원판이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놈을 갖다 우리 NS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회전자의 속도, 원판이 회전할 때의 속도를 N이라고 해가지고 요 두 놈의 속도 차의 비율을 따지는 게 바로 슬립이 되는 거죠. 바로 뭐예요? NS분의 NS-N이 된다. 그래서 얘는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상으로 회전한다, 뭐 회전자개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개 방향으로 원판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41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4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42번. 돌극형 동계발전기의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그 밑에 풀이해 보시면 우리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비돌극형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비돌극형. 이 비돌극형을 기준으로 한 상당 출력 P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X분의 2V의 사인 델타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야. 그래서 킬로와트에 10에 마이너스 3승 잡아주고요. 3상당이면 몇 배 잡아주라 했어요? 우리 3배 잡아주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가 우리 몇 도가 됐을 때, 90도가 됐을 때 뭐예요? 최대 출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돌극형이 나오는 거는 뭐만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부하각이라고 하는 델타가 몇 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 그렇죠. 60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라는 것만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돌극형에서 또 하나 기억해달라는 건 뭐예요? 직축 성분의 리액턴스와 횡축 성분의 리액턴스가 있을 때 항상 직축이 크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돌극형의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거기 몇 번이 잘못된 거예요? 3번이 잘못된 거예요, 3번. 우리 최대 출력 몇 도? 90도가 아니라 60도라고 해야 되겠죠. 90도는 누구 거니까? 비돌극형이니까. 그래서 공식은 우리 비돌극형 요게 출제가 되는 건데, 그 해설에 봐봐요. 풀이 보면 돌극형 발전기 출력식 있죠? 그 공식이 그 공식. 근데 그 공식은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정도만 돌극형 쪽에서 좀 기억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우리 43번 문제 됐다 잘 나왔던 문제죠. 많이 출제가 됐던. 우리 V결선 나오면 항상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 V결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용률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두 번째 출력비가 되겠죠? 고장전과 고장후. 두 가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 용량, 얘 두 대 있는 거잖아, 변압기. 그래서 두 대를 기준으로 100% 기준 잡았을 때 실제는 얼만큼 이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우리 V결선의 용량은 얼마예요? 무조건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 공식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거 적용해서 이용률 구하면 86.6% 하고 나오는 거예요. 출력비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고장전과 고장후를 따지는 거예요. 고장전은 누구야? 우리 3배 해가지고 델타 결선 얘기하는 거죠. 고장후는 루트 3배 해가지고 우리 V 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 곱하면 57.7%. 항상 두 개는 같이 따라다니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률인가요? 예, 이용률 밑줄 그시고 해서 866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우리 출력비는 코질질 577 하고 외우면 되는 거고. 44번 가도록 할게요. 44번 문제는 또 나왔어요, 이 새끼. 그죠? 2차장을 2배,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 그때 최대 토크는 몇 배로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아까 계속 했던 거예요. 무지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최대 토크시 우리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슬립의 크기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립이라는 놈은 항상 2차정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2배 커지면 슬립도 2배, 얘가 4배 커지면 얘도 슬립도 4배, 그죠? n배 커지면 슬립도 n배. 그때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또는 뭐라고 했어요? 불변이다.
또는 뭐라고 했어? 변하지 않는다. 다 같은 얘기인데 왜 굳이 이렇게 제가 써드리고 있어요? 이게 다 보기의 답이에요. 답. 보기의 답. 항상 일정하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이 불변 해가지고 얘는 답 4번 되겠죠. 4번. 자, 이 4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중 DC 서버모터, DC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건데 전류 속도 위치는 다 돼요. 근데 이 DC란 놈은 역류라고는 상관이 없죠. 역류의 개념이 없잖아, 직류에서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속하지 않는 거. 역률 제어. 역률은 우리 그 전압과 전리 위상을 따지는 게 역률 코사인 세타잖아요. 교류에서만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46번. 자, 동기발전기 회전자 둘레를 2배로 했대요. 회전자 둘레. 자, 2배로 했을 때 우리 그 회전자 주변 속도 몇 배가 되니? 우리 동기기에서 그 작은 면의 주변 속도, 계좌가 회전할 때 주변 속도 V를 해가지고 따지는데요. 우리 V는 직류기에서 어떻게 돼요? 파이 D 60분의 N이죠. 근데 우리 동기기는 무조건 여기다가 S만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 극수 곱하기 극간격, 이것도 잘 나와요. 60분의 NS인데 우리 요거는 실제 답이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표적인 답 120 m/s라는 답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였어요? 극수가 12극 주고 극간격 1m, 그리고 요 NS가 뭐 600 주는 문제 있었죠? 600. 그래서 60 나누면 요건 120 나오는 문제. 대표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뭘 안 줬을 때 이걸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지름을 안 줬을 때.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둘레가 2배가 됐다는 얘기, 이게 2배가 됐다는 얘기야. 파이 D, 우리 2파이R 파이 D가 원둘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얘가 2배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예요. 주변 속도, 회전 주변 속도 몇 배 되냐 물어본 거야. 그럼 2 넣으면 B래잖아. 2배 커지면 2배 될 거지. 4배면 4배, 그죠? 그래서 2배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이면 2번 되겠죠? 2배.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원둘레 따지는 것이다. 47번 가도록 합시다. 우리 47번 문제는 우리 그 스코트 결선인데요. 우리 거기 읽어볼게요. 일단 권수가 같은 두 대의 단상 변압기로 삼상 전압을 두상으로 변압하기 위하여 스코트 결선을 할 때 T자 변압기의 권수는 정권수의 어느 점에서 택해야 하는가? 우리 불평형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그 뭐냐면 우리 상수 변압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죠. 뭐 한 번 더 얘기하면 되니까 삼상을 우리 두상으로 바꿀 때의 결선이 누구였어요? 스코트하고 T결선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 우드 브릿지가 있었죠. 우드 브릿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상을 육상으로 바꿀 때 누구였어요? 우리 그 포크 결선이 있었죠? 이렇게 정리하면 종류는 끝나고요. 우리 여기 오른쪽에서 그림 하나 그렸을 거야. 이게 그림 문제도 있고 이렇게 단답형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이걸 우리가 주자 변압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T자 변압기 있죠? 요 지금 권선의 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요 위치 얼마나 했어요? 아까 우리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랬죠. 우리 1회인가 2회 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을 거야. 지금 요 그림이 나오면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림이 없고 지금처럼 스코트 결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권선의 위치가 얼마냐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도 있어요. 답은 무조건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되겠죠. 왜냐면 이게 정상의 삼상을 두상으로 만들면 불평형이 발생돼요. 이게 벡터도 원래 그리면 나오는데 불평형이 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권선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2분의 루트 3 위치에. 그러면 어느 정도 평형점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이고 우리가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 T자 변압기의 권수비. 그죠? 요거 계산 문제 앞쪽에서 봤는데 변압기의 권수비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식이 주자 변압기에 권수비에다 얼마 곱해요? 우리 저 권선의 위치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권수비 결론은 뭐야? 이 권수비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에요. 낮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V2분의 V1.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자, 이 4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 SCR에 관계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SCR한 놈은 요거 하나 좀 기억하세요. 단방향 3단자에 단방향 3단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SCR 심벌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자는 3개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요 방향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까 트라이기 있었나요? 그거는 양방향이죠. 쌍방향. 얘는 방향이 이렇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단방향. 여기 우리 에노드, 여기 캐소드, 여기 게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단방향 3단자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이 심벌도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잘 나오진 않고. 관계없는 거 물어봤는데 얘는요. 그 1번이네. 교류부하에서만 제어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직류에서도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 잡아주시면 되겠네. 관계없는 거니까.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쭉 읽어만 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4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9번. Y결선한 변압계 2차 측 다이오드 6개로 삼상 전파. 거기다 밑줄 삼상 전파. 이 정류기 문제인데 얘도 정류기 문제였어요. 삼상 전파의 정류회를 구성하고 저항 R을 걸었을 때 삼상 전파 직류 전류 밑줄 그으세요. 직류 전류 I 값 구하라는 거예요. 직류 전류 값. E는 교류 측의 성간 전압이라고 썼죠. 그럼 우리가 이 삼상 전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ED라는 놈은 얼마냐면요. 1.35에 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점호각, 제어각이라는 놈이 있어. 그러면 걔가 나오면 코사인 알파를 잡아줘요. 점호각이라고 주어지면, 이 각도가 주어지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ED는 누구예요? 직류예요, 직류. 요 E는 누구냐면 교류예요. 우리 교류는 항상 무슨 값? 시료값. 그러면 전파에서 직류 전류는 어떻게 따지냐? ID라는 놈은요. 똑같아. 1.35에 I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럼 지금 요거 답이 요게. 근데 1.35가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조건 나누면 되는 거야. 1번부터 어디까지? 4번까지.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얘기거든요. I라는 놈은 뭐예요? 오메오치 쓰면 R분의 V. 근데 V는 V는 아니라 우리 2가 되겠죠? 우리 이게 교류 전류잖아요. 이게 직류, 이게 교류예요. 그러니까 전압도 교류 전압이 와야 되겠지. 얘가 교류 측 시료값이니까 얘도 교류.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R분의 2는 다 똑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럼 나머지 앞에 있는 놈들만 나누기 해서 1.35 나오면 답이야.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6루트 2를 갖다가 답이 1번이에요. 6루트 2를 갖다가 2파이로 나눠봐. 2파이로. 그럼 이게 1.35가 나오면서 R분의 2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되신 거예요. 1번.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근데 만약에 삼상 반파도 있죠? 요거는 우리 삼상 전파를 갖다 뭐라고 돼? 육상 반파라고도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삼상 반파 나오면 얼마야, 1위는? 얘보다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1.17의 2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점호각 주어지면 코사인 알파고 없으면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1.17이라는 거. 그럼 얘도 전류는 똑같겠지. ID는 얼마야? 1.17에 2 하고 I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요건 직류, 요거는 교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 되고 답은 1번이었어요. 그다음 넘어가서 50번 갑니다. 자, 50번 보시면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의 권선의 전격 전압이 루트 3분의 1이 가해지고요. 전압차가 있다는 얘기네. 1차 측이.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을 한 경우보다 3분의 1이 되는 기동법 물어봤는데 이거는요. 결론은 기동 전류 3분의 1로 줄어지는 게 바로 Y델타예요. Y델타. 그죠? 그래서 답은 얘는 몇 번? 2번밖에 없어요. 2번. 왜냐면 봐봐요. Y 기동하면 일단 Y 결선은 뭐야? 전압차가 발생하는 거죠. 루트 3의 VP, 그죠? 미상은 30도 앞서 있다, 성간이. 크기가 루트 3배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으로 표시해봐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전압이. 어쨌든 전압차가 루트 3배 있다는 얘기는 이건 Y결선이죠, Y결선. 델타는 전압이 같잖아요. 우리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있었죠? 사자성어, 대랍, 와류 기억하자, 대랍, 와류. 델타에선 전압이 같고 Y에선 전류가 같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루트 3배 차이 난다고 Y 기동에서. 그 다음에 기동 전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봐봐요. 토크란 놈은 항상 유도기에서 이거 대따 중요한 공식이죠. 전압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토크와 전류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루트 3배, 우리가 항상 상위 기준이니까 루트 3배 넘겨줘야 되는 거야. 성간을 루트 3단으로 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루트 3분의 1에다가 제곱의 비례니까 전체 제곱 때리면 어떻게 돼? 3분의 1배가 돼요. 그럼 토크가 3분의 1
1배 된다는 얘기는 토크가 3분의 1배 되면 전류도 얼마예요? 3분의 1배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동전류가 항상 기동전류가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Y델타 결선을 하는 겁니다. Y델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1번 가도록 합시다. 51번. 51번은 뭐예요? 변압기 손실과 그 효율, 변압기 효율 쪽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 그 철손을 1.6 줬고 동손을 전부하 동손을 3.2 줬잖아요. 이 변압기 최고율은 어느 정도의 부하에 생기는 거인데, 이거는 n분의 1 부하시율을 따지는 거죠. 우리 n분의 1 부하시율. 그래서 쓰면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에다가 PC분의 PI라고 했던 거죠. 이거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요거.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상변압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주상변압기. 우리 주상변압기는 몇 프로 잡아준다 그랬어요, 효율? 70%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한전 쪽에서. 그죠? 그래서 이 70%가 되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식에 의해서 PC분의 PI가 얼마분의 얼마예요? 루트에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70%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뭐 동손과 철손의 P가 얼마냐 그러면 2대 1이라고 했던 문제 있었을 거야. 주상변압기 줘가지고. 주상변압기 70%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문제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동손이 3.2고요. 그 다음에 철손이 얼마 줬냐면 1.6 줬나요? 1.6 줬네.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0 해주면 n분의 1 바시 효율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네. 그죠? 여기 답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루트 1은 1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실제 이게 뭐냐면 이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용량을 걸어주면 최대 효율이 운전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손실이 최소가 되겠다 그 얘기지. 52번 문제 한번 가도록 합시다. 단락비가 1.1이에요. 동기기 문제인데 단락비 1.2를 줬고요. 그 다음 뭐 물어봤냐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물어봤어요. 퍼센트 우리 ZS인데 요거는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단락비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동기기 단락비. 우리 KS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퍼센트 ZS는 해가지고 공식 4가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KS분의 1이고요. 요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동기 임피던스 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그러니까 그 동기발전기 등가율을 보게 되면 R과 X가 있어요. 그 두 놈의 합의 크기가 바로 임피던스가 되는데 전류가 임피던스를 통과하면 손실이 발생하죠. 그 손실률을 따지는 거예요. 손실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KS분의 1, 단락비분의 1이고 두 번째 공식은 V제곱분의 PZS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얘를 1.2 주고 요거 물어봤으니까 1.2분의 1 하면 답 끝나요. 이게 답이죠 뭐. 얘 1.2 주고 요거 물어봤잖아. 그래서 1번 공식 이용해서 이게 첫 번째 1번 공식이라고 하면 요거 공식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럼 이거 얼마냐면 0.83 나오죠. 그럼 일단 한번 찾아놓을까? 그럼 0.83이니까 답 몇 번이면 4번이죠. 그죠? 일단 답은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식이 이고요. 세 번째 공식이 뭐예요? V분의 루트 3에다가 IN의 ZS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은 IS분의 IN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을 얘를 1번, 자, 써드릴게요.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우리가 2번 공식은요. 이 용량이 주어지면 무조건 두 번째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공식은 얘는 무조건 공식만 나와. 근데 이 새끼 답이 몇 번이 있냐면요. 무조건 3번이 있어. 이 공식 문제. 그리고 요 V를 갖다가요. 성간전압인데 우리 2가 원래 상전압이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2를 성간전압이라고 줍니다. 그럼 바꿔만 주면 된다는 얘기지. V가 성간이고 원래 2가 상전압인데 우리가 발전기가 원래 상전압이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지만 뭐 문제 조건에서 이 문제만큼은 2를 성간전압이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V 대신에 2로 바꿔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 이 IS 뭐예요? 단락전류 얘기죠. 단락전류. 그래서 단락전류 주어지면 몇 번째? 네 번째. 용량 모임 몇 번째? 두 번째. 근데 이런 문제도 있죠. 요 단락비를 주고 여기 동기 임피던스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예요. 1번, 2번. 그럼 대각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IN 값은 안 주죠. 그래서 요 IN 값을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루트 3 V분의 P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뭘 준다는 얘기야? 용량을 준다는 얘기죠. 용량. 그러니까 용량만 있으면 2번 공식이고요. 단락전류와 용량이 보이면 네 번째 공식이 되시는 거야. 헷갈리면 단락전류만 보이면 무조건 네 번째.
용량만 혼자 있어 그러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지금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5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 유도기 문제가 되고 있죠. 유도기 문제. 기기란 과목은 항상 뭐 그렇지만 제목이 우리 직류기로 시작해가지고 뭐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 정류기, 교류 정류자기 이 6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챕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골고루 분포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죠. 골고루. 뭐 어느 한쪽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골고루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기란 과목은 어디 장을 아예 버리고 어느 장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이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보시고 쉬운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다른 과목 뭐 예를 들어 뭐예요? 전력, 뭐 자기, 회로 이런 것들은 챕터가 좀 많죠. 그런 것들은 좀 제끼는 수 있는 장도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끼면 안 되지만 뭐 좀 적게 나오는 장은 제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거의 안 나오는 장도 있고. 근데 기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장의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좀 골고루 보셔야 돼. 이게 이제 과목에 다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권선용 유도전동기의 전버 운전 슬립을 갖다가 4% 0.04를 줬고요. 그 다음에 전격 2차 전압이 150이래요. 그 다음에 2차 유도기 전력 물어봤죠. 그러니까 2차 전압이라는 건 정지시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 150V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E2S 물어본 거죠. 회전시 전압. 우리 슬립 공식을 쓰면 되죠. 슬립 공식은 뭐야?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본이니까 항상 외워야 돼.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E2분의 E2S가 있고요. 그 다음에 F2분의 F2S가 있고요. P2분의 P2C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밑에 있는 건 다 무슨 시야? 정지시. 위에 있는 건 무슨 시예요? 회전시 또는 뭐 운전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요거니까 위에 운전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동손이 보이면 동손이 주어지거나 구리손이 주어진다 그러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단 요게 2차 이입력 P2입력인데 입력은 줘 안 줘? 안 줘요.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거의 문제 풀리죠. 관련도. 자, 그러면 E2S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E2S는 SE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04에다가 150 곱해주면 6V가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면 4번이죠. 우리 항상요 숫자가 두 개 보이잖아요. 일단 둘 중에 하나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죠? 단 조건이 있죠. 곱하기는 한 번만 해도 되지만 나누기 몇 번 해봐야 돼? 2번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놈이 이런 놈이 있었어. 곱하기를 해본 거예요. 보기에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누기를 한 거죠. 곱하기를 했는데 2번 해봤는데 값이 똑같이 나온 거지. 나누기를 또 해봤는데 나누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를 한 번만 해본 거죠. 왜? 곱하기를 2번 했는데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나누기도 어차피 똑같이 해봐야 똑같이 나오겠구나 하고 한 번만 해본 겁니다. 나누기 몇 번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잘 몰래? 2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누기 2번 해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썰렁하네요. 그죠? 자, 54번 가도록 합시다. 54번 문제는 단자 전압이 220V에서 전기자 전류가 30A 흐르는 직권전동기, 거기다 비추면 돼요. 직권전동기. 회전수가 500rpm이래요. 전기자 전류가 20A일 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겠니? 전기자 저항과 계자 원선의 전장의 합은 0.8이랍니다. 거기다 비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기자 저항 RA하고요. 직권 계자 원선의 저항 RS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0.8옴이라는 거예요. 0.8옴.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가 변했을 때 그때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직권 전동기 공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는 V-IA의 RA 플러스 RS가 되는 거예요.
회전수가 주어지면 K 파이 N을 갖다 적용을 해야 돼요. 결론은 이 회전수가 어떻게 됐냐 물어본 거잖아. 전류값이 변했을 때. 그러면 V가 일단 얼마입니까? 첫 번째 220 마이너스 IA가 30A 하고요. 두 개를 더한 합친 놈이 0.8이래. 그럼 83, 24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196 나오나요? 그렇죠. 빼면 되니까 220을. 그럼 196은 상수 K에다가 파이는 얼마예요? 파이는 30을 넣어줘야 되겠죠. 30. 그리고 회전수는 얼마냐면 500이죠. 왜 30을 넣었어요? 우리 직권이란 놈은 뭐야? IA와 IS와 I와 파이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권에서. 전류가 일정하잖아.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전기자 전류가 30이란 얘기는 여기 자속도 30이 된다 그 얘기. 얘도 30, 얘도 30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조건 뭐 어떻게 하면 돼? 단자 전압은 그대로지요. 220. 그다음 마이너스 전류만 바뀐 거야. 20으로. 그리고 0.8 해주면 돼요. 8이 16 빼면 돼. 16. 그럼 얼마나면 204 나와요. 204. 그리고 K. 파이는 얼마야? 20이니까 요게 20이니까 파이도 20이 되겠죠. 그때 회전수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N-라고 놓으면. 그럼 요 K는 상수니까 약분시켜버리면 되죠. 그럼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대각 곱하기 하면 되죠. 우리 항상 대각 곱하기 법칙 중요하다. 그럼 N-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 밑으로 196 곱하기 20 그죠? 물어본 놈의 같은 위치 곱해진 놈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밑으로야. 나머지 위로 가는 거예요. 204 곱하기 30 곱하기 500 요거 계산기 두들기면 답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얼마 나오니? 약 780 RPM 하고 나옵니다. 780 RPM.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요. 제가 하나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2라는 놈은 K 파이의 N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자속이 지금 변한 거잖아요. 얼마에서 얼마로? 30에서 20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전수란 놈은 여기서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K 파이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회전수와 자속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예요. 얘가 감소하면 회전수는 증가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전류가 전기자 전류하고 자속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30에서 20으로 변했는데 감소가 된 거잖아. 그럼 당연히 회전수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0에서 얼마로 된 거예요? 780이 됐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500보다 당연히 큰 놈 찾으면 다 크잖아요 지금 일단. 그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두 개가 작고 두 개가 클 때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 그럼 두 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55번 가도록 합시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 잠깐 여기 보면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요새. 뭐 발전기를 전동기로 썼을 때, 그 다음에 뭐 전류값 변했을 때, 단자 전압을 낮췄을 때, 뭐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55번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비례추이하지 않는 거 보러 왔는데, 우리 일단 이 비례추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비례추이라는 놈은 어디에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삼상 우리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적용이 된다. 인덕션 모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뭐예요? 우리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걸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없는 거. 요것만 우리 기억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 출력. 예전에 문자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우리 기출문제 P0. 그 다음에 효율. 뭐 2타라고 할 수 있고요. 효율 2차 동선. P2C,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동기속도죠? NS.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출력. 그 다음 56번.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기동법 나오면 이것도 잘 나와요. 우리 두 가지로 나눠지죠.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정리해드릴게요. 직입기동. 다른 말로 우리 전전압기동이라고도 하죠. 이 용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5kW 이하 소용량. 그 다음에 두 번째 Y델타 기동. 이건 얼마예요? 5에서 15kW. 그래서 이 범위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부터 얼마예요 하고, 그 다음에 10kW 정도에 사용되는 기동법 Y델타 기동.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동보상기 요거 얼마? 15kW 초과. 그 다음 네 번째 누굽니까? 리액터 기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권선형이 있고요. 권선형이 두 가지 나오죠. 누가 있어요? 2차 저항 기동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야? 게르게스가 나오겠지. 게르게스. 종류만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예전에도. 그래서 우리 기동법, 권선형의 기동법 누구? 2차 저항 게르게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옆에다가 게르게스도 하나 2번 옆에 적어놓으면 좋겠죠. 나머지는 뭐 조금 섞여 있네요. 그죠? 섞여 있는 얘기. 단상유도 전동기도 좀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나머지가 다 단상이네요. 사실 분상기동, 콘덴서기동, 반발기동. 예, 단상유도. 이건 3상입니다. 3상.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용량 나오면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57번 가도록 합시다. 단절권의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일단 동기기 쪽에서 사용되는 권선 개수, 권선법이라고 할게요. 두 가지가 있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단절권하고 또 하나가 누구야? 분포권이죠. 이 두 가지는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자,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누구 거예요? 단절권이죠. 단절권에 대해서 제가 이 단절권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분포권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가 설명해 드리는데 이것도 앞으로 가면 다 해드렸어요. 분포권에 대한 거. 자, 우리 단절권 나오면 항상 단절권 계수가 있죠. 사이판. 이것도 했었어요. 사실은. 뭐 타고 가기로 했어 우리? 비행기나 배 타고 가자. 그래서 요거 답은 항상 0.9 얼마가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요 파이는 항상 얼마예요? 180도예요. 사인이 있잖아. 없을 땐 3.14고 각도가. 그 다음 여기 있는 베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극간격분의 전체 내용 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코일 간격이 되는 거죠. 우리 간격을 또 피치라고도 했죠. 이것도 안 주면 우리 P분의 S분의 코일 간격으로 구할 수 있다 얘기했던 겁니다. 요거는 극수, S는 전체 슬로스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나누면 극간격이 나온다 그 얘기야. 그리고 첫 번째 단절권 계수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특징, 얘는 동량이 감소하죠. 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권선이 절약된다. 왜 그래요? 원래 얘하고 비교한 게 누구냐면 우리 전절권이죠. 근데 이 전절권은 안 써요. 왜? 동량이 감소하는 놈을 쓰는 거야. 짧게 감은 놈을. 얘가 L값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감소가 되면 고조파가 제거되고요. 그 효과가 있어요. 고조파를,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찾게 되면 일단 이런 내용들이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오고조파 제것이 베타의 크기가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지구상에 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거 0.8에 0.8.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잡아드릴게. 우리 단절권은 전절권보다 코일을 짧게 감았죠. 그래서 L값이 감소되면서 고조파 제거의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되는 장점 때문에 얘를 쓴다고 했던 거야.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기전력이 작아요. 얘가. 왜? 얘는 코일을 극간격과 코일 간격을 꽉 채워서 감은 거예요. 얘는 짧게 감은 거야. 그러니까 짧아지니까 자속이 그만큼 짧게 발생되면서 기전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얘에 비해서. 얘는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같기 때문에 슬롯의 그 간격을 우리가 극간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극간격이라고 하는데 이 극간격과 코일 간격이 이렇게 꽉 차게 감아주는 거예요. 실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절권이에요. 짧게 감으면 단절권이고. 그래서 이 빈 공간을 갖다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얘는 그 꽉 차게 감아서 코일 수가 더 양이 많아서 동량이 많아서 기전력이 커지는 거구나. 그래서 단점이 하나 뭐예요? 기전력이 감소야, 감소. 근데 뭐라 했어요? 특징이 아닌 거. 전절권에 비해 합성 유기 기전력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감소한다고 해야지. 전절권에 비해서. 짧게 감았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고소팔 제거의 기전력이 파괴된다. 맞죠? 이것 때문에 쓰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코일 단위 짧게 되면 재료가 절약된다. 맞죠? 동량 감소 권선이 절약된다. 코일 간격이 극간보다 작다. 맞잖아요. 이 코일 간격이 이게 극간격이거든. 간격이 작아지겠지.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짧게 그린다고. 짧게. 단절권은. 그거 다 맞는데 3번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중요한 건 고이기보다는 이런 얘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57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8번 보도록 하죠. 자, 58번 문제 이거 또 나왔네요. 자화전류. 제가 앞쪽에 다 설명해드렸는데 이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화전류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일단 대표적인 답이 땡7이 기억날 거예요. I0의 제곱 마이너스 V1분의 철손의 와트 PI 제곱. 요거 기억하랬죠. 그 다음에 요거 자화전류인데 우리 뭘 만드는 전류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 정도 추가로 기억하면 자화전류. 뭘 만들어요? 우리 자석을 만드는 전류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12년도 1회 2회 하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면 앞쪽으로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등가위로 그려가지고 병렬로 그려가지고 해드렸어요. 뭐 컨덕턴스, 서셉턴스, 어드미턴스 해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문제만 하나 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무부하 전류가 똑같은 문제예요. 0.088의 제곱 마이너스 1차 단조 전압이 2200에 철소의 와트 110 줬죠? 여기에 땡7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59번.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있어서 보상권선의 효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보상권선이라는 것은 원래 전기자 반작용 방지하는 거잖아요. 제동효과라고 했는데 제동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답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률 개선하고 기자력을 상쇄시키고 우리 그 감자작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가 져가지고 다 좋은 얘기야. 다 좋은 얘기인데 이 보상건선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방지라는 거거든 사실. 그러면 결론은 제동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 60번 마지막 갈게요. 병렬 운전할 때 교남 모선이 필요한 직류기.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교납 모선이 필요한 직류기. 요거는 원래 우리가 교납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교납선이라는 건 뭐냐면 교납환이라고도 했고 교납 모선이라고도 했죠. 얘가 설치 목적이 뭐냐면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어요. 얘가 우리 고리환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권선 코일이 있잖아요. 극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00V고 여기가 99V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 I1, I2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쭉 연결돼 있겠죠. 그럼 이 전류가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요.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전위차가 발생되면 뭐가 흘러요? 순환전류가 흘러버리겠지. 순환전류가. 그래서 이 코일이 권선이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끊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절연이 파괴되면서 단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얇은 저항도선을 갖다 설치해요. 그게 바로 교납선이야. 고리 한자를 써가지고 고리 형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전류란 놈은 항상 저항이 어느 쪽? 작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면서 소멸이 돼버려요. 그럼 정상적인 전류는 마이너스 단자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순환 전류를 갖다가 방지해주는 게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교납선, 교납모선, 교납환인데 어디에 설치하냐면 얘는 직권과 복권에 설치라는 거예요. 직권과 복권 또는 우리 과복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칙칙폭폭이라고 암기를 했던 거예요. 일단 답을 찾게 되면 2번이 되는 거죠. 2번. 네, 이렇게 칙칙폭폭 과복권까지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실적으로 전압변동대포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특성곡선을 그리게 되면 항상 우리가 그 정격 전압이 있으면요. 뭐 220이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평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압변동일보가 0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를 걸기 전에도 220V고 부하를 걸었을 때도 220이요. 이런 건 지구상에 없어요. 손실이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상 가능한 평복권. 그래서 0이에요. 그럼 모든 발전기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전압 강화가 발생하니까. 근데 여기 원래 오는 게 누구냐면 타여자가 오는 거고 여기가 분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이 이렇게 부하를 걸면 걸수록 전압이 계속 올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직권과 복권이거든요.
부하를 걸면 전압이 떨어져야 되는 얘는 올라가. 그게 이제 직권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 전류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얘는 부하가 뭐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정상이 아니죠. 변태야, 변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게 설치하는 균합선을 설치해서 안정하게 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직권과 복권이 되겠다. 가복권.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풀어봤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 문제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